시작했어요. 오늘 어떤 주제로 할까요? 궁금한 거 있어요, 다들?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주제 정해놨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원싱 하나를 뽑자면 조급함. 맞아요. 비슷해요. 정확하게는 불안이거든요.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거 하면 좀 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진행하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게 안 된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누구냐면 대표님이거든요.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이거는 뭐 혁신이고 다 됩니다 했는데 누가 막 그건 안 돼 뭐 그렇게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게 절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생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불안은 100%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어. 근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다 와가지고 포기를 하죠?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은 성공을 막는 가장 큰 요소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남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냥 혼자 사업을 할 때는 계속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 가지 저항력이 있었거든요. 집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속할 힘이 부족하다든지. 그중에 가장 그거는 사업보다는 취업이 잘 됐기 때문에 힘든 구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없었던 거죠. 이력서만 올리면 바로 취업이 되는 상태였으니까 그 당시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런 딱 이력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거면 차라리 사업 안 하고 계속 취업만 했으면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막상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고 좀 쓸쓸한 시기나 외로운 시기가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선택지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불안이라는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불안한 게 거짓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것도 다 거짓이거든요. 타인의 눈은 다 내가 느끼는 타인의 어떤 느낌이나 내가 느끼는 세상의 그것은 다 좀 거짓된 게 많아요.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면 멋진 거지. 의미가 없더라도 한 길을 계속 가는 사람 멋지단 말이에요. 근데도 허무함이 느껴지고 불안함이 올라오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공부한다고 되겠어? 라는 어떤 불안함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불안함이 이 사업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에요. 근데 불안할 때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 이게 고통과 괴로움과 좀 뭐랄까 불쾌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다들 좀 많이 사업을 하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에 노출돼야 되잖아요. 노출 안 되면 비난받을 일이 없잖아요. 노출되면 수많은 색깔로부터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한 안티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의 모습을 보고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날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그래서 이 불안이란 건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나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불안하니까 다 근로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안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고 원인을 생각해보면 그럼 이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놀라운 극복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혀 불안함이 없게끔 만드는 놀라운 방법. 살면서 의미는 배웠을 것 같은데. 그냥 이 불안이 그냥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계속 나를 속이는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극복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생각하면 나의 어떤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 거야. 아니면은 나의 어떤 선택이 나쁜 결과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후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저 오른쪽으로 가서 저 멀리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면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은 설정이죠. 근데 이게 불안을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 행동을 후회하고
그런 데 시간을 쓰고 내가 내 자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잘 됐을 텐데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다 자기가 주인일 때 하는 생각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시키는 대로 하는데 무슨 그런 과거의 후회를 생각하겠어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였고 미래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너무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침 기분하고 저녁 기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침에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저녁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그 욕구를 이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 아침에 될 것 같은데 저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될 것 같은데 또 저녁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불안이 거짓말인 거네요. 그렇죠. 계속 하나씩 나아가고 있다는 거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방향 설정이 중요하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강해야 되는데 강선의 탈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만든 말이거든요. 강하면 해결이 되고 선하면 탈이 없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항상 내가 해피를 하느냐 진입을 하느냐, 내가 걱정을 하느냐 희망을 가지느냐, 내가 불안한가 기쁜가 중에서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피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지? 이게 아니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 좀 서로 협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지. 협의할 시간을 불안하고 떨면서 다 놓쳐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음날 출근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강한 사람만이 딱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딱 이건 해야 돼 하고. 강함이라는 게 어쨌든 진입을 선택하는 게 좀 강함이란 말이에요. 그 로키 5에 보면 명대사가 나오거든요. 인생이라는 거는 맞으면서 가는 거라고. 챔피언이 되는 길은 때리면서 가는 게 챔피언이 아니고 맞으면서 가는 게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난하고 저 사람이 비난하고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맞춰요. 근데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맞으면서 왜 맞으면서 가요? 내 잘 되려고? 아니에요. 모두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뚫어줘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사업가가 어려움을 뚫음으로 인해서 다수가 잘 살게 되는 거, 이게 대부분 자본주의에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맞을 각오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해야 돼요. 선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잘 되려면은 사업들 중에 안 좋은 사업들이 있겠죠. 뭐 도박이라든지 불법적인 거 해봐. 악한 거 하면 다 교도소 끌려가거나 좀 사회를 망치거나,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다 못된 짓은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선한 일은 막을 법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의 열매 9가지 열매 아세요? 맞아요. 나도 맨날 외우는데. 근데 이런 9가지 열매를 막을 이 세상에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강하고 선하면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그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에요. 항상 어려운 일을 하면은 나 부끄러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될 거 왜 저기 와서 공원에서 혼자 체조하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체조를 모든 사람 다 하고 있으면 안 부끄럽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티어라는 건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정상이 아니에요. 다수가 정상이고 소수가 비정상이잖아요. 저는 이제 비일상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길이 딱 나 있는데 어떤 큰 나무를 돌아서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비일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업가의 삶은 비일상이에요. 도로가 나를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사탕 발림하고 사기를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달라붙고 같이 일한다 그러고 같이 비전을 꿈꾼다 그러고, 이게 비일상이잖아요. 이게 사업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걱정이 많죠. 남들이 봤을 때는 사람이 몰리니까 두렵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니까 잘못된 길처럼 보이고, 그냥 거기서 다 불안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사업가의 길, 강한 사람의 길, 선한 사람의 길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삶이 게임 이론인데, 어떤 물체와 만났을 때 파티클이 얼만큼 튀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고 혼자 남게 돼요.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희생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 화려한 임팩트들이 삶 속에서 꽉꽉 차게 되는 거죠. 불안 얘기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지킬 것 중에 잠언에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만을 바라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공황장애나 이렇게
정신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keep your mind, stay strong. 계속 강한 상태로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담대하라, 이런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런 걸 가르치십니다. 1원번에 1원번도 용서하고, 맞죠? 무한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진 않고 맨날 불안해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은 다 소모품이고 세포가 계속 사라지고 생성되는 거라서 그 안에 버그가 발생하면 암도 생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은혜에 의해서 코로나 같은 것들 전염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고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리를 걸으라 하면 걸어야 돼. 근데 폭풍 치고 뭐 하면 두려우니까 물이 빠지잖아요. 이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당하시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이고 그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허무할까봐, 손해볼까봐 이렇게 못 나아가는 거죠. 불안이라는 게 가장 큰 복병이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불안을 이겨내야 한다. 우민님도 1년간 회사에 지내면서 불안을 많이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하나 얘기해 줄 거 없어요? 원래는 불안했는데 요즘 MG 다 불안하잖아요. MG잖아요. 불안하죠. 제 친구만 봐도 처음이 좀 여의도였을 거예요. 그 친구가 되게 원래 은행원을 되게 꿈꾸는 친구였어가지고 여의도에 입성만 하면 잘할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 면접 보고 은행원 되려고 준비했다가 결국에는 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약간 그냥 취준생활 막 한다고 하면서 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저랑 같이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신한 아이타스인가 그 계열사 쪽으로 그 취업이 성공해가지고 그 여의도에 이제 하는 말로 입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딱 여의도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약간 꿈을 이뤘다는 식으로 하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 3일, 4일 만에 그 로망들이 다 박살나고 한 거기서 그 회사에서 한 1년 몇 개월 정도를 다녔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금 퇴사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좀 중도 IT 기업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하는 말이 다시는 여의도는 쳐다도 안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분명히 그때 했던 말로는 여의도만 딱 들어가면 뭔가 걱정도 다 사라지고 이제 고민할 것도 없겠다 싶었던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집은 언제 사고 연애는 또 언제 하고, 분명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좀 즐거울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들어가고 수료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이제 취준 기간이 좀 길었었는데 막 여기저기 막 그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면접도 보고 합격을 했던 곳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되게 좀 그런 사회로 진출하는 거에 대한 좀 불안이 있기도 했고, 뭔가 첫 직장이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직장을 잡고 싶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직장 하나만 잡으면 좀 불안이 좀 덜 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좀 생활이 안정되겠지 하는 그냥 마냥 그런 기대감으로 막 회사 합격을 해도 안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절로 취준 기간이 길어지고 저도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되게 하루하루가 걱정과 고민의 좀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보면 별거 아닌 일들을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걱정을 또 계속 떠올리고 약간 그런 걱정을 낳는 그런 것들이 좀 습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페르소나에서 처음 입사했을 때도 이제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정이 되게 어두웠고, 그래 페르소나에서도 되게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로월드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형식적인 것들, 약간 옆에서 보이는 것들만 보면 사실 상황 자체는 사실 그 페르소나 다닐 때보다 로월드를 막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월급도 많이 깎인 상태고, 그리고 어쨌든 페르소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알차고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한편으로는 사업이 잘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었지만 그냥 뭔가 내가 본질을 채워간다 하는 그런 만족감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혼자서 있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걱정은 계속 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혼자 있으면서 걱정들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형하고 약간 대화를 하면서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걱정일 뿐이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서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좋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저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면 끝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냥 진짜 걱정일 뿐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 나한테는 계속 본질을 채워가는 시간들이고 직장 생활만 했으면 사실 경험을 해보지도 못할 그런 순간들인데 뭔가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직장 생활해서 돈을 벌어봐야 뭐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옷 사는 데 쓰고 할 건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일평생을 보낼 것인지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이런 나 혼자 뭔가 생활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이런 완전히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와가지고 초창기부터 뭔가 사업이 확장될 때까지 그 시간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가는 이 시간 중에 어떤 게 더 손해냐고 했을 때 사실 평생 직장만 다니는 삶이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변 친구들이 한 번씩 걱정을 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거 맞냐, 그리고 뭐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월급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롤들을 들어와가지고 겪는 일들이 하나같이 월급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이 사실은 제가 하던 딱 걱정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 이래서 걱정들이 그냥 걱정일 뿐이고 그냥 말 그대로 거짓말인 거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뒤로 뭔가 저도 모르게 걱정들이 막 올라오고 할 때는 아 이게 또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금방 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예인데요. 일단 망상이죠. 걱정이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뭐 월급쟁이로만 살면은 뭐 급여가 나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스케일 아웃 되는 세상이 있었으니까 실력 대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이 자본을 내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쓸 곳이 허무한 곳에밖에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환율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은 도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전 내년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년에 밝을 건 알지만은 내년을 생각하고 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한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맞는 환경에 적응을 하겠죠. 대신에 지키는 거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특히 와이프 말을 잘 듣는다든지 그게 다긴 한데 사랑하고 사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탈이 없고 실패와 성공도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지 내 옆에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저는 우리 회사 잘 안 돼도 은희님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이 거의 저는 확정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어쨌든 손해보는 건 없다. 어쨌든 선한 방향으로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은미님도 여기 혼자서 1년간 거의 혼자 지내면서 일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가가지고 여러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고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극복한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해왔고 이제 또 이거 서비스를 오픈할 상황이 놓였고 또 그동안 준비한 것도 많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 그것도 뭐 내년에 다 하나씩 출시하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백지부터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지부터 만들 실력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맞죠. 계속 집착하고 뚫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이겨내고 하면서 지금 무엇보다 일하는 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재밌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면서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공학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유지보수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서비스 사업은 다 이터널티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뭘 만들고 출시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 끊임없이 버전업을 올리는 거예요. GPT 1.0부터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듯이 우리 서비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한다는 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1.0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1.1, 뭐 1.2, 뭐 2.0 이렇게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소프트웨어 강국들과 붙을 만하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비타민 같은 거 안 만들고 다 진통제만 만드는 입장이라서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거. 공학 소프트웨어 어떤 기본이 되는 상품만 만들었잖아요. 유행 따라간 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중에 적분하면은 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미분해서 만들었지. 막 재밌는 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거 만든 거고. 그리고 우리 롤소프트가 가려고 ERP로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관찰하는 거 뭐지? 분석하는 거.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문제가 있으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제니퍼 소프트 같은 거. 모니터링 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툴. 그러니까 버그를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진통제 같은 시스템 만들어보고요. 협업 툴, 채팅 상담, 뭐 AI 챗봇 이런 것들이 다 이 산업에 필요한 어떤 필수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되는 걸 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근본이 되는 거를 계속 만들어 왔고, 이제는 이제 세일즈와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툴로 발전해야죠. 그것도 진통제이기 때문이에요. 세일즈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기 위한 필수가 이제 SNS에 공개를 하고, 그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뭐 알림을 주고 카카오톡 같은 데서 그런 형태들이 하나의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낸 사람, 보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유저들의 취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해외 빅테크들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외주로 만들고 있는 것도 AI PDF 편집기고.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을 만들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비타민 만들고 싶죠. 막 게임도 만들고 싶고, 막 컨텐츠 만들고 싶죠.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더 불안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결실을 이제 곧 맺을 거고. 아무튼 뭐 긴 썰도 얘기해주고 고맙네요. 아무튼 파이팅 하시죠.